예, 오늘 초대 손님은 블록체인 업계의 레너라는 큰 손이자 네. 가장 주목받는 사업가, 그 애쉬라는 필명으로 유명하신 네. 분이죠. 네, 블록체인 기반 금융기술 회사죠. 액트2 테크놀로지스의 창업자 한승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뭐 아는 분은 다 알지만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네, 네. 뭐 애쉬라는 필명으로 네. 유명하신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소개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2013년 가량부터 블록체인 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해외에 있는 부분들과 협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프로젝트들을 같이 만들거나 어드바이징을 하거나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동안 피넥터라는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컨설팅 또는 교육 또는 여러 가지 기관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또는 공개 분산 원칙과 관련된 리포트들 발행하기도 했어요. 그 이후에는 사실 개인에 가까운 활동이었는데 조직으로서 더 많은 부분들 그리고 조직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관련해서 사람들 하나둘 만나가면서 액트2 테크놀로지스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라는 그 디센트럴라이즈된 첫 번째 이걸 접했을 때가 언제였으며 왜 이렇게 이쪽으로 완전히 다 아예 그냥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린 거잖아요. 원래 경제라든지 화폐금융, 아. IT, P2P, 네트워크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던 중에 비트코인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몇 비트코인을 년도에 보니까 접하셨어요? 2013년경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관심사가 다 있고 그리고 보는 순간 이게 단지 어떤 하나의 화폐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결국 데이터와 관련된 이동이라든지 복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자체를 공개된 곳에 올릴 수 있는 어떠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물론 그때 많은 것들이 구체화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 네네. 같아요. 관련해서 계속 학습을 하고 여러 사람들과 토론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에도 굉장히 매료된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해외든 한국이든 커뮤니티가 굉장히 소수였는데 네. 최초로 한국에서 커뮤니티 만드셨다고.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최초는 아닌데 아무튼 미덥을 만들었어요. 아, 미덥. 한국어로 하는 미덥을 만들어서 했었고 그때 당시 한국에는 땡글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아, 네네네 알아요. 네, 그거 네네네. 밖에 없는 정도였는데 아.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관련돼서 이게 어떤 걸 할 수 있는 걸까라는 호기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분들도 약간 많았고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컸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학술적으로 접근하진 않았고요. 다 먹고 살아야 되는 네. 분들이다 보니 당시에 해외에서는 연구하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양으로만 보면 더 많이 있었죠. 그리고 조금 더 일찍 그런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으면 네. 해외에서 토론을 하거나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보거나 질문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학습을 계속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력으로 보면 그 굉장히 유명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죠. 뭐 퀀텀, 오미세고, 그다음에 뭐 코스모스, 사이버마일즈 최근에 네. 이런 되게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의 어드바이저로 이름 올리셨는데 사실 미술 전공에다가 경영학이면 개발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어떤 도움을 주신 거예요?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드바이저로서 이름을 올리지는 않고 그냥 순수하게 팬의 입장에서 네, 항상 패닝을 먼저 시작하고 네네. 그 다음에 가서 제가 도울 부분이 있는지를 채우는 형식을 네. 하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엔젤 투자를 해준다든지 네네네. 법인 자체를 설립을 한다든지 전략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구조라든지 네네.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들이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지식이 깊고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명확히 중심을 잡고 네네. 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하지만 근데 또 이들도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개발적인 접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논리적인 검증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기술 자체에만 네. 집약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네네네. 부분들 그래서 네트워크 위상에서 각 주체나 노드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것인지 또는 블록체인 위에서 각 주체들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블록체인 노드를 돌리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네. 단지 그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특정한 토큰이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블록체인 설계라는 건 반경이 어마어마하게 네. 넓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학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을 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중고나라와 협업해서 그 블록체인 기술에 중고나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데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 사업적으로 해서 협약을 맺은 걸로 해서 많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일반인들은.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저도 어떤 유스 케이스들이 맞을까? 또는 이런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비즈니스의 사례가 있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네.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철저하게 기술단에서 접근해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완전히 블록체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사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대부분이 그러고 네.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사실.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의 접근을 했었어요. 네네. 지금 언급하신 프로젝트들 전부 다 철저하게 기술 집약적인 아. 프로젝트들이고 아주 깊게 기술적으로 파는 걸로 유명한 집단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그런 접근은 저는 많이 경험을 해본 거죠. 네.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들이 이미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그 외에 어떤 식으로 저는 조금 더 생활의 접점에서 그런 것들을 붙여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반대편에서 이번에는 조금 거리감을 좁히는 네네. 방식을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그 되게 초창기부터 이 업계에 관여하셨던 분으로서 그 너무나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혹시 회의감을 느끼신 적은 없는지 블록체인 기술이 과연 정말 우리에게 효용성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매일매일 검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제에서는 저는 많은 검증을 이제 했으니까 네. 나름의 확신을 구축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긴 기간 동안을 네네.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비트코인은 네. 나온 지 10년이 네. 됐고 네. 그리고 그래서 보여준 게 뭐야라고 이제 사람들이 하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다른 것들이 네. 나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이 시총이 일위죠. 가장 크고 네트워크가 가장 크고 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비트코인은 네트워크가 크니까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네네. 다른 것들이 이길 수 없다 네네네. 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럼 그렇게 네트워크가 큰가?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결제하는 곳이 많은가? 그쵸. 네. 그렇게 연결된 곳이 많은가? 그렇게 노드가 많을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비트코인 이상의 효용을 만드는 특정한 서비스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또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존재하려면 대단위의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현재 블록체인 상에서 쉽지가 않은 상황이니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 연구, 인프라와 관련된 네네네. 기술 연구에 훨씬 더 매진해야 한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너무나 동떨어진 맞아요. 거고 저에게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두려움은 뭐냐면 이런 류의 소통이 일반인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네, 맞아요. 이거는 우리끼리만 하는 소통인 거고 네네네. 그리고 기업이나 기관이나 어떤 기술사들이나 그들과 소통을 하는 언어이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래서 지금 못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거랑 네네. 비슷한 걸 수 있어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정말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 네. 그럼 과연 성장 동력이 얼마나 우리 자체만으로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고 제 생각에는 관심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게 명확한 것 같아요.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코인이 있다면, 암호화폐가 있다면 어떤 거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투자자들 투자 관점에서 좀 먼저 투자하신 입장에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딱 찍어드릴게요. 찍어주신다. 이거 좋아요, 이런 거. 네. 네. 제가 지금까지 네. 블록체인 기술을 하면서 네. 필요하다고 느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저만이 필요하다고 느낀 게 아니라 네네. 되게 큰 단위에서의 네. 산업에서의 합의된 필요들인데 네네. 네. 예를 들어서 속도 아, 그렇죠. 또는 확장성, 대용량 처리 네.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합성 있는 형태로 작동하도록 만들 것인가에 네네. 대한 논증 가능한 네. 형태,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네네. 형태의 작동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구를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은 네. 그렇죠. 아주 대표적으로 네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플라즈마 쪽을 연구하는 부분들도 많이 이더리움에서 그런 확장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플라즈마라고 불리는 네네네. 것도 그 프로젝트 중에 네네네. 하나고 네.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동시에 그런 것들을 오미세고라는 프로젝트에서 네네. 이더리움과 밀접히 협업해서 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또 동시에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관련돼서 단순히 또 관련돼서 여러 개의 블록체인들을 연결하는 네네네. 단일한 블록체인으로서는 특정 부분에서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네네네. 여러 개의 블록체인이 통일된 방식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여러 개의 어떤 기능들이라든지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블록체인 간 이동하거나 소통하거나 그런 형태의 접근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코스모스라는 팀이에요. 네. 코스모스라는 팀은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까 팬이라는 말씀으로. 팬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를테면 정말 어떤 식으로 블록체인을 연결하지? 네. 그리고 블록체인을 연결하면 뭐가 좋지? 그리고 블록체인 간 서로 다른 특성들이 있을 텐데 네. 서로 다른 특성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합성을 가질 수 있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익명성이라는 컨셉을 가진 블록체인도 있고 결제에 집중된 네. 것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와 같은 네. 이더리움과 같은 네. 기능과 관련된 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익명성과 관련된 코인을 결제와 관련된 코인 위에서 네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네. 또는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네. 라는 되게 다양한 흥미로운 주제들이 연구되고 있고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서 네. 현재 실제 메인넷도 지난 거의 2년 넘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아마 금방 또 런칭을 하고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보셨죠? 지금까지 나왔던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네,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